기억은 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황기찬 강세리한테 빼앗긴 것들 전부 돌려받을 거예요. 죄도 사랑도 복수도. 여왕의 집 97회는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숨막히는 결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이 멀었을 땐 안 보였는데 안달하던 마음이 다 사라지니까 황기찬 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 이제서야 다 보여. 위안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 그리고 지호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를 철저히 무너뜨렸죠. 이 진실을 가장 먼저 알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게 바로 하지만 무너진 자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김도희 대리, 제 동생입니다. 끝으로 치닫는 이의 관계는 가장 차가운 침묵으로 폭발합니다. DH홀딩스 주주총회. 이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이 있었던가요? 김도윤은 고인이 된 김도희의 유서를 들고 단상에 오릅니다. 단상 위에 오른 그는 유서를 천천히 펼치며 한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갑니다. 블랙박스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강세리였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이사들, 눈이 커진 재무 담당자, 의자를 불안하게 흔드는 몇몇 사람들. 그 한 줄의 문장이 불러온 파장은 이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강미라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 냉정한 표정으로 선언합니다. 강세리 씨, 이 자리에서 바로 해명하시죠. 이 말은 곧 본인의 진실 여부를 직접 증명하라는 공개 신문과도 같았죠. 카메라는 곧바로 강세리의 얼굴을 비추고 그녀는 당황하지 않은 척 고개를 들지만 시선을 마주하는 눈마다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목덜미를 스치는 땀이 그녀의 불안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죠. 순간 황기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력 없는 어깨, 초점 없는 눈, 그리고 말끝에 번지는 허무함. 김도희가 아직도 방해를 하는군. 죽어서도. 그는 마치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죗값을 받아들이겠다는 듯 혹은 스스로의 최후를 준비하는 이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인물들은 그 말의 무게를 체감하며 입을 다물었고 정적은 회의장을 잠시 얼려버렸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세리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갑작스레 책상을 쿵 내리치며 벌떡 일어섭니다. 그래요. 제가 지시했어요. 하지만 다들 똑같잖아요. 저만 나쁜 척하지 마요. 누가 누구를 심판해요. 왜 나만 이 지옥에 있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 절망과 자책, 그리고 무너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식, 권력, 가문, 체면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 눈동자에 맺힌 광기조차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주주들과 이사진은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찾고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미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단 있게 말합니다. 의결 요청합니다. 황기찬 대표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비서가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황기찬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듯 말이죠. 이 자리에서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경영자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의 발언은 찬바람처럼 회의장을 훑고 지나갔고 정호성, 김도윤, 이태호는 각각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마지막을 택하고자 합니다. 저의 권력욕과 판단착오가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몇몇 이사들의 얼굴엔 해방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어진 표결. 결과는 찬성 과반수 통과. 황기찬의 회장직은 공식적으로 박탈됩니다. 순간 회의장 내 전광판에 해임안 가결이라는 붉은 문자가 선명히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림 하나 없이 조용히 주머니에서 접힌 편지를 꺼냅니다. 그것을 이태호에게 건네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죠. 이건 제인 씨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와 참회의 결실이자 삶을 내려놓는 이의 태도였습니다. 한편 강재인은 김도희의 쪽지를 손에 쥐고 그 의미를 곱씹습니다. 단순한 낙서처럼 보이던 메모 속에는 좌표처럼 배열된 숫자들과 은근히 언급된 프로젝트 명칭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도희가 남긴 메시지가 단순한 유서가 아닌 치밀하게 설계된 고발 자료라는 사실을 깨닫죠. 며칠간의 잠복과 추적 끝에 강재인은 마침내 H&K의 서버에서 이중 계약서 원본을 확보합니다.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김도희가 남긴 힌트 덕분에 열 수 있었죠. 열람된 계약서에는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중으로 자금을 유용한 정황과 외국은행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 계좌는 정호성의 이름으로 개설된 것으로 그녀가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H&K가 서류상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열사가 비정상적으로 고수익을 기록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죠. 강재인은 이 모든 자료를 모아 밤늦도록 서류를 정리합니다. 노트북 화면에 비친 그녀의 눈은 피로와 분노, 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검찰청을 찾습니다. 이 싸움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끝을 봐야죠. 수사관 앞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갑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단지 복수만이 아니라 모든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단죄였으니까요.
이태호는 이런 제인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의 용기와 의지를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가가 조용히 한마디를 던집니다. 강재인 씨, 저는 당신 편입니다. 끝까지. 그의 말에 제인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짓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책임, 그 모든 것을 나누겠다는 그의 말에 비로소 마음의 쉼터를 찾은 듯 했죠. 그녀의 눈에서는 복수가 아닌 묵은 감정들이 하나씩 흘러내립니다. 그 눈물은 고요하지만 강했고 흔들리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지켜보던 또 한 사람, 김도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난 아직 기다릴 거야. 당신이 돌아올 자리는 내 옆이니까. 그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아련했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확신할 수 없는 감정을 애써 감추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감정선은 더는 평행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의무인지 그 모호한 경계 위에서 세 사람 모두 결정의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복수와 사적인 감정이 교차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진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오직 이들 각자의 선택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황기찬의 해임 이후 회사는 혼란스러웠고 그 여파는 곧 지호의 양육권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세리는 아무 일 없던 척 여느 때처럼 지호를 데리러 유치원 앞에 서 있었죠. 하지만 지호는 멀리서 보이는 이태호의 그림자를 보자마자 세리를 지나쳐 달려갑니다. 아빠랑 있을래요. 그 한마디는 세리에게 비수처럼 꽂힙니다. 가녀린 소년의 외침에 그녀는 굳게 잡고 있던 가방끈을 떨어뜨립니다. 그제야 주변의 시선들이 그녀를 향해 쏠리고 세리는 무너져 내리는 듯한 발걸음으로 강재인을 향해 다가갑니다. 지호는 내 전부야. 그 아이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텼다고. 제발 지호만은 뺏지 마. 그녀의 눈가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모두 무시하고 넘어가자는 호소처럼 들릴 뿐이었죠. 강재인은 세리의 얼굴을 차분히 바라봅니다. 그 안에 연민은 있었지만 동정은 없었습니다. 당신의 전부는 지호였을지 몰라도 지호의 전부는 당신이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이제 물러나야 해요. 제인의 말은 분명했고 타협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세리는 제인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지호의 손을 잡습니다. 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태호의 품을 따랐고 제인의 손을 따랐습니다. 그가 느끼는 따뜻한 보호받는 안정감은 이들로부터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세리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한때 모든 걸 쥐고 흔들던 여왕의 몰락 그 자체였죠. 제인은 말없이 지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지호는 제인의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돌아보려다 애써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안고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입니다. 그 뒷모습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끝난 관계, 회복할 수 없는 신뢰,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용한 선언.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태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오늘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 그녀는 무너진 채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녀 또한 누구의 눈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날 지호는 선택했습니다. 말 못할 나이지만 진심을 느끼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선명했죠. 세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사랑도 가족도.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그녀 자신의 죄와 마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여왕의 집 97회, 그것은 심판이었고 동시에 용서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자리에서 어떤 이는 자멸하고 어떤 이는 다시 일어섭니다. 드라마는 이제 마지막 정점을 향해 내달립니다. 다음 회차 더욱 뜨거운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